분이 65세 이상인 인구가 50%,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지역의 활력이라는 게 상당히 떨어질 수 있고, 지역 경제가 어르신들이 돈이 없으면 식당도 이용을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고성 지역 경제가 사실 무너지는 그런 것들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 복지비라든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주제는 마지막으로 한번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이 개회사를 우리 고성미래포럼을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이끌고 계신 김용호 대표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은 분이 고성미래포럼에서 추진하는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또 오늘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또 많이 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미래포럼이 창립돼 가지고 지금 뭐 거의 지금 19월 달이니까 좀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 고성 군민의 수분 사업이나 안 그러면 염원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이제 테마로 만들어서 이렇게 또 패널들 전문가 패널들을 모시고 지금 한 14회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허동훈 경제환경위원장께서 정말 모든 것을 기한하고 또 추진하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정말 수고가 정말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 토론들이 고성 국민들이 잘 새겨들어서 고성군이 앞으로 조금은 더 발전되고 조금 살아가는데 상당히 참 고성 포럼에서 했던 이런 주제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있으면 그거로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미래포럼에 관련되는 분들도 다 수고를 많이 하지만 특히나 우리 허동훈 위원장이 정말 수고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포럼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발췌해서 토론도 하고 고성군이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민들 여러분 바쁘신 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또 저희들 정서적으로 참 많은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이종수 회장님 모시고 환영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종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런 자리가 좀 낯설어가지고 인사말을 좀 적어왔습니다. 적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령화와 어르신 삶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최월석 고성군의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고성미래포럼 김용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허동원 경상남도의 경제환경위원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와 더불어 새로운 인구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인의 증가라는 현상을 넘어 세대 간의 관계, 지역사회의 운영, 경제구조와 복지정책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어르신들의 오랜 세월 동안 가정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소중한 분들이며 그분들의 삶이 존중받고 행복해야 우리 사회의 미래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바로 그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 믿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정책적 대안과 실질적인 실행 방안으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지혜가 어르신들의 더 따뜻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성의회장 최열석 의원입니다. 오늘 대본이 다 면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면식이 없는 분들도 듣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먼저 미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또 우리 김영환 부장님은 상공인으로서 또 우리 고성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라서 오늘 복지협의회에서 이종수 회장님께서 공동으로 입주관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오늘 잠시지만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참 그동안 우리 도 의원님 고성이 난 자랑스러운 정치인이죠. 지식도 대단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지도자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뭐 한 20년 이렇게 작은 정치지만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계획적이고 또 이렇게 정의잘해서 우리 고성 시대에 맞는 고성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발굴해서 토론하고 걱정하고 발표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미래폰 김용 대표님 위시해서 아마 주도는 우리 허동원 도의원께서 하신 걸 들었는데 아무튼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또 이분이 하시는 길에 장로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가 참 존경합니다. 이를 특색을 갖추고 이렇게 정말 꼼꼼하고 고성을 챙기는 지도자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같이 다니면서도 많은 공감을 느끼고 사실 때로는 참 놀랄 일들도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 의원님 장로에 좋은 일만 있고 앞으로 고성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은 아주 우리 고성은 우리 아까 우리 현원 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변하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오늘 아마 패널들을 많이 모셨는데 아마 패널들께서 또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함께 듣고 또 참고할 만한 것들은 여기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객동의 시기를 직접 겪으신 노인들이십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가능케 한 이 주역들을 잘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회의 부의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의장단들이 전부 다 왔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총무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다 오셨는데 아마 우리 의회 주역들은 앞으로 또 주역들이 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토론을 같이 하면서 또 느끼고 또 어른들을 잘 좀 모시고 또 이웃과 함께 어른들 지혜를 발굴하는 그런 노인복지 정책도 이어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외에서도 항상 어른을 존중하면서 어른과 함께 우리 고성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정말 우리 허동원 도의원 대단한 분이죠. 고성의 지도자로서 잘 좀 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충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많은 충고와 많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허동훈 도 의원님 또 승승장구하고 고성을 위해서 많은 일할 수 있는 기회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사실은 날씨가 좀 장난이 아니죠.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고성을 위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성 미래품의 고문이시기도 하십니다. 요즘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그런데 앞으로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발제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절반 이상이 노인들이고 우리 지역의 노인들께서 사실 거의 80% 이상이 다 어떤 기초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새 근로하신다고 좀 받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반 이상이 식당을 안 다니면 우리 고성이 식당이 전혀 안 되겠죠. 또 다른 산업도 다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식들 키우고 또 먹고 산다고 학교를 못 가셔가지고 지금 현대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하는데 이 문명의 이기를 모르니까 밖을 나갈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고 즐거운 삶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혼자 사시는 이 독거노인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저도 혼자 사는데 외로워요. 진짜 외로워요. 가끔 저도 우울증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더 심하시겠죠. 그래서 생활지원사라든지 다양한 이런 우리 복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걸로는 우리 고성의 어르신들을 제대로 케어하는 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게 해드리는 게 맞다. 용돈 주지 말고 당당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노인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노인대학에서 많은 이런 교육도 하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사회 문명의 이기를 제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그런 지원도 해서 스포츠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제를 하고요. 또 우리 도에서 노치용 우리 노인정책과장이 오셨는데 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원하려는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요구를 제가 모신 거는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권리 위에 잠을 자면 그 권리는 실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누려야 할 기본권, 누려야 할 행복 요구하십시오. 요구하시고 또 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사실 재가복지에 이제 새로운 분야로 재가복지가 들어왔는데 이 재가복지가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됐습니다. 우리 생활지원사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처우라든지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사회복지의 그런 분야와 이 재가복지 분야가 처우도 다르고 아직 시스템적으로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정석철 우리 재가복지협의회 회장님께서도 오늘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실 테고 또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배상길 고성 시니어스 클럽 대표님께서 우리 어떻게 양질의 이 노인 일자리를 만들 건가 이런 말씀도 해주실 거고 사실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 우리 경남연구원의 이현상 연구기획팀장께서 그런 분야라든지 노인복지 전반에 대해서 오늘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발제를 하고 또
토론 패널 분들도 이 앞에서 PPT로 하실 분들은 하고 끝나고 나면 요에 단상에 올라가서 발표하고 질의받고 답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지? 율이 35.38%인데 한 4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중에 4분이 65세 이상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이 19.2인데 우리 고성은 2배입니다. 2배. 예, 2배입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혼자 사시는 독거 비율이 41%. 2022년도 고성군 노인 실태조사에서 41. 조금 더 늘어났겠죠, 그죠? 조금 더 한 제가 보면 45 이상은 아마 혼자 사시는 이제 노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10년 이상 혼자 사시는 분이 무려 61.5. 좀 더 늘어났겠죠? 한 65%는 10년 이상 아주 오랫동안 혼자 수명이 길어지면서 혼자 사시는 분이고요. 이 10년 이상 혼자 거주한 노인의 73.5%, 좀 더 늘어났겠죠. 한 75%, 한 80% 가까이는 굉장히 내가 혼자 살면서 산도 불만스럽고 정말 우울증도 심하고,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요새 정점식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라는 걸 하십니다. 이 자살률이 굉장히 노인들이 이렇게 좀 기하급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고성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초 지방 소멸 위험군입니다. 제가 도의원할 때 5만 2천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4만 7천 대가 무너졌지요. 4만 8천 대가 무너지고 4만 7천 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감소도 굉장히 위험 지역이지만 청년 유출이라든지 저출산, 우리 고성에 1년에 태어난 아이가 80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장 찾아가고 이런 청년 유출, 그리고 무엇보다 고령화가 정말 우리 사회적 심각한 사회적 문제고, 그로 인한 고성군이 소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현황을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2005년과 2024년 먼저 인구가 한 8,184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5,250명 증가했고요. 고령화율도 21%에서 35.6%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 위험 지수는 굉장히 고위험 지수고, 독거 노인도 굉장히 둘 중에 하나는 독거 노인이고, 그 어르신들의 산미나 또 우울증, 불만족은 73.5, 한 80% 가까이가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살고 있고, 우리 고성은 초고령 사회의 대표적 시군 군부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어르신들의 이 대표적인 문제가 사실 저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자식 키우고 또 자식들 키운다고 이 비용을 다 지출했기 때문에 내가 나이 들어서 살 수 있는 자산을 저축을 해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을 하거나 뭐 공직생활 하신 분은 연금을 받는데, 우리 고성군의 어르신들은 전부 다 농민이었거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금 이런 혜택도 사실은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 지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손자가 와도 용돈 하나 주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성군은 이 경제가 내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또 바깥의 수출이나 외부 또 이 유독 인구를 통한 생활 인구를 통한 경제도 있지만 우리 내수 경제가 튼튼해야 우리 고성군의 경제가 튼튼한 건데 이 내수의 국민들께서 소득이 없으면 우리 고성의 이 내수 이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들의 일자리 제대로 내가 일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정도의 노인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고성군이 정말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돌봄이라든지 의료 공백 이런 문제들 지금 공부 지역에는 보건소장이 안 오잖아요. 6억을 준다 그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의료의 이 사각지대 공백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해줘야 될, 이 챙겨야 될 어르신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분들을 더 받들어 모실 수 있는 복지 종사자나 의료인들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추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료 공백 문제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니까 문명의 이기도 식당에 가서 주문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키오스크로 해도 다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축제라든지 생활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으니까 혼자 사시다가 괴롭게 그렇게 또 생을 마감하고 이런 게 너무 우리 앞으로 고성의 심각한 문제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어르신의 약 80%가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기초연금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고 이 노인의 맞춤인 노인 일자리도 상당히 부족한데 대부분이 농업을 종사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다른 연금 혜택조차도 받지 못함에 따라서 이 노인들의 소득 격차가 심각하고 다수는 절대적 빈곤에 있다. 그리고 어르신 공공 일자리도 나중에 배상길 우리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단순, 반복 뭐 이런 일자리 그러다 보니까 소득 자체가 너무 수당 자체가 너무 작은 그런 일자리로 우리 고성군이 공공 어르신 일자리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 이런 구조를 어떻게 탈피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는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 돌봄에 대한 공백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합니다. 지금 보건소가 운영 안 되는 면적도 상당히 많지요. 또 있는 보건소의 지역도 사실 고성은 뭐 업이나 뭐 이런 거리나 이런 쪽은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료인을 수급하는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지역에 대중교통이 또 안 되고 교통이 안 되고 거동이 안 되다 보니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직접 찾아가는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중보건의 인력 공백이 생겨서 우리 기초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재 이런 의료와 이 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설과 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성은 거의 노인 요양 입소율이 거의 100% 많은 상태고요. 또 이 빠른 고령화되는 추세에 비해서 이 돌봄 인력이나 서비스의 이 질적 양적 충원도 빠르게 좀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층의
한 50% 가까이가 혼자 사시고 70% 80% 정도가 굉장히 우울증이나 삶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 노인들이 많아서 이 정신건강 악화라든지 자살률 증가도 이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을에도 이 새로운 마을 젊은 사람도 없지만 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이 노인들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런 이 구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관계망이 무너지니까 마을 공동체도 붕괴가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고성군은 경로당 운영계나 우리 의회 의원들도 계시지만 부식비를 지원해서 좀 우리 고성군은 그래도 좀 빠르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의 이런 혼자 사는 비율이라든지 또 거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문제로 인해서 본인과 친구라든지 본인의 많은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고 마을 공동체가 결국 무너지는 이런 병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 복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의 이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이 고성형 신사업연계 일자리 발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어르신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실버 돌봄 인력이라든지 또 창업, 시니어 창업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잘할 수 있는 생태 관광이나 이런 여성문화 또 요새 기계는 사실 크게 노동이 필요 없거든요. 조금만 알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 이런 스마트팜이라든지 또 기계화됨으로 인해서 그런 인력들 이런 곳에 우리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인대학이나 또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직업교육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은 이제 이 고성형 통합 돌봄이라는 제가 예전에 끌어놨었습니다. 이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 종교인과 또 어르신과 또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이 의료라든지 돌봄이 들어가는 그런 이 통합 모델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 종교의 힘을 스님이라든지 목사의 종교의 힘을 빌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글도 제가 쓰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돌봄이나 의료나 주거를 연계한 통합형 우리 고성 돌봄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 또 읍면 단위로 케어 거점 안심센터 설치라든지 아까 노노케어 같은 노인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원격 의료 시스템도 사실 요즘 기술이 좋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주머니에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심장박동수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한다든지 마을 주치 제도라든지 찾아가는 진료 차량 이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을 챙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스포츠라든지 문화 생활 확대를 통해서 사회관계망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경로당 기능을 좀 더 지금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그런 기능으로 확대를 해서 마을 단위 공공 서비스 플랫폼이라든지 평생학습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또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또 아이와 노인이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복합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청년과 어른을 이렇게 서로 멘티로 엮어서 멘토링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 단위 세대 통합 축제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도 좀 자주 해서 우리 마을 공동체를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안에
그런 것들을 세대 통합 모델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고령 친화 도시가 되어 있는데 고령 친화에서 좀 선도적인 도시로 좀 앞으로 좀 발전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아까 일자리 노인복지가 지출이 아닌 이제 노인복지가 하나의 지역 성재, 지역 경제 성장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 생각이 되고, 어르신 삶을 단순히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혁신하는 그런 지역 플랫폼으로 또 어르신과 청년이,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웃고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대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성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득입니다. 소득의 안정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노인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 고성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화 과정에서 배우지 못했던 한을 풀고 배움으로 삶의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정서적 풍요가 물질적 풍요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평생학습이나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예방중심 건강관리라든지 의료 접근성 등을 좀 강화해서 우리 고성의 노인들이 우리 지역 경제의 하나의 중심축이 되고, 우리 고성의 노인 어르신들이 정말 즐거운 하루 생활이 되고, 우리 고성의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하게 우리 고성군 행정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우리 이 지역에서 이 고향을 사랑하는 이 고성이라는 이 지역에서 정말 웃으면서 행복하게 보람있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PPT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인쇄물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현장에 와보니까 다들 PPT로 하신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넣었더니 조금 미숙할 겁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의원님께서 노인 어르신의 삶의 미래의 핵심이 일자리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일자리의 근거는 법적인 근거를 해서 법적인 근거로 지금 현재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문제가 고성군의 현재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총 사업비가 약 한 81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50%는 국비이고 도비가 15%, 우리 고성군에서 35% 정도 해서 이렇게 됩니다. 고성군의 노인 일자리 현재 현황은 고성군청에서 100명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 클럽에서 약 한 1478명, 고성군 노인회에서 332명, 경로당 급식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동봉에서 150명, 이렇게 총 2060명이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고 계신데, 참여하고 계신데, 이 일자리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소득이 적습니다. 약 한 29만 원 정도, 최대로 받아가는 분이 한 70만 원 정도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하는 우리 일자리 현황은 월 30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나와서 8시간씩 한다든지, 그래 안 하면은 월수금 3시간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은 비중이 저기 보시면은 한 달에 29만 원 받아가시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얼마나 저기에서 계속 하시려고 연속적으로 저 적은 돈을 받기 위해서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그게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들은 저걸 못 채워서 저 사업 전체 그 29만 원 받고 안 하려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고성군 시니어 클럽은 또 고성군 전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이라고 저게 아주 기본적인 학교 앞에 그 횡단보도 안전도우미 이런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만족해 하신다. 두 번째 있는 역량활용, 예전에는 지금은 역량활용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서비스형이라고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월 60시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 이렇게 주 15시간이죠. 그렇게 하면은 약 한 실제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세금이나 기타 이렇게 좀 공제를 하고 나면은 실제 받아가는 돈은 한 63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대단히 만족해 하시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여기서 탈락되지 않으시려고 상당히 만족해 하신다. 적은 돈이지만 이건 그 중에서는 많은 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이제 시장형입니다. 시장형은 식당이라든지 식당을 운영합니다. 정담 식당, 그다음에 또 사랑방 매점, 정담 카페, 커피숍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또 김을 구워서 판매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서 팔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현재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10%씩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지금 2,000명 정도 되니까 전년도에는 한 1,800명, 그 전년도에는 1,600명 이런 식으로 매년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 고성군에도 그 군수님 공약 사항에도 들어있고 대통령 누구든지 여든 야든 대통령 공약 사업에 노인 일자리는 계속해서 10%씩 성장시키겠다고 공약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일자리가. 근데 이제 현재의 문제가 그런 일자리 30만 원짜리 일자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지난 2023년도부터 5개년 제3차 노인 일자리 종합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비전이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근데 이제 첫 번째 노년기에 일과 사회 참여로 존엄한 노후를 이렇게 비전이 3가지가 있는데 사회 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 참여.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집에서 한 달만 누워있어 보면 바로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까? 나가기 싫고. 그런데 아까 그 30만 원 일자리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을 드시고 또 외출복을 갈아입으시고 또 여성분들은 또 화장이라도 이렇게 또 꾸며서 나가시고 그게 보람이 있고 또 가면은 친구를 만나고 소통도 되고 그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1차, 2차에 거쳐서 이렇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더 건강해진다는 걸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 3차 종합계획에서 발표된 게 3번째 저 빨간색으로 자아실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노인대학 지금의 노인들은 못 배우시고 학력이 뭐 초등학교 계속 이제 글자만 읽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못 배운 한을 그 노인대학이 인기가 있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겠죠. 뭔가 배우고 스마트폰을 사용법을 배워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자아실현을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세웠습니다.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자아실현이라는 새로운 비전은 기존의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충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정책 목표를 확장시키고자 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아 실현에 맞춰서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 노인 일자리에 노인으로 들어오는 세대가 핵심이 되는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머들 아닙니까? 1차 베이비 부머.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의장님 연세가 55년생이신데 1955년도부터 전쟁이 끝나고 안정기로 들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인구가 늘어납니다. 55년생 거의 한 80만이 넘으시고 그때부터 80만, 90만, 100만 이렇게 계속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노인 세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조금 초창기 노인들, 초기 노인들하고는 다르죠. 초고령화가 간 지금에 있어서는 이 우리 의장님을 포함한 이 세대들이 경제력이 사실은 있어요. 집도 있고 연금도 국민연금도 받고 기타 저축도 되어 있고 그런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데도 그래도 이제 일자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를 어떻게 앞으로 그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럼 이분들은 30만 원 받고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30만 원 받고 나는 안 할란다 이런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국민연금을 기본적인 수혜자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는 자신의 일에 주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자리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단순한 청소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고 계셨던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혼이 없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그 안전도우미를 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돈 30만 원 받으려고 내가 아침에 가서 그 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 손자들한테 이렇게 그 안전을 책임져 준다든지 또 우리 그 치매 전문 요양원에도 참여자들이 오시는데 상당히 그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말동무도 해주시고 또 후식 같은 거 이렇게 식재료도 좀 다듬어 주시고 이러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만족해 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그분들이 안 오시는 한 3일 안 오시면 그냥 애가 다 죽습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선호가 그런 게 정말 그 일자리 노인 일자리의 목적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참여하는 분들도 만족해 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우리도 만족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의 주체 참여형 일자리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자리의 핵심은 베이비부머들이 어떻게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두 분이서 대화한 내용이 신문에 의해서特필이 되었는데 150세까지 그 두 분이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보셨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한 85세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기본이 100세고 건강하신 분들은 120세까지. 그 이유는 간이나 장기를 다 정말로 이렇게 속된 말로 갈아 끼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령자 스스로 일에 대해 선택권과 조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고성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과제입니다. 제가 시니어 클럽을 해보니까 시니어 클럽 지금 맡은 지는 이제 9개월째인데 해보니까 너무나 군청이나 국가에서 도청에서 해라 하는 사업만 하게 됩니다. 거기에 공모해서 밑반찬 사업을 한다. 그럼 그 예산이 내려와야 하다 보니까 그 돈에 맞춰서 하니까
이 너무나 수동적이고 제가 이제 또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이 장아찌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자금이 없어요. 그게 뭐 한 푼, 두 푼가 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두 가지만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많은 그런 이 경험,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산업화의 여군이시고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밑바탕에 지금 현재 그분들이 다 이제 70세에 접어드는 이런 때에 그분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니어 클럽에서 마음껏 좀 뭔가 사업을 해볼 수 있도록 이 기금 마련이 돼야 된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이 노인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 데는 없습니다. 다문 상징적으로 우리 고성에서 다문 한 1억이라도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의장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3대 상임위원장님 다 계시고 우리 김양순 의원님께서도 오시고 하셨는데 저 부분은 앞으로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서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수당을 주면서 왜 노인들을 그 일자리 관련해서는 못 만들겠습니까? 고성 인구 아까 전에 22년도 고성 인구 통계를 갖고 오셨던데 오늘 기준으로 고성군의 노인 인구가 40%를 넘었습니다. 아까 전에 35%라 그랬죠. 매년 2%씩 노인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0%가 아니라 내년에는 42%가 될 것이고 뭐 금세 50%가 됩니다. 왜냐면 애는 뭐 80명 낳는데 노인은 1년에 그냥 600명, 700명씩 노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노인 일자리 모델을 계속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니어 클럽은 지난 5년 동안에는 경상남도 내 18개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 사실은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금 조성이나 이런 거 선도적으로 좀 해서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최고로 잘하는 시니어 클럽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마련 방안은 뭐 이런 다양한 방안이 있고요. 그냥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함께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노인 일자리 만들어서 우리 고성 노인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먼저 세워가지고 좀 두서없이 행설수설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기금은 어떻게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건가가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의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예, 기금은 아마 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다 사실 뭐 출연인들이 아들들이 있고 하니까 고향사는 기부가 사실 이 지역에 뭔가 우리 어르신들이나 지역에 있는 행복을 위해서 사실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 개념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 출연인들의 참여 또 이 기금이 경기 농협이나 또 은행 금융위에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우리 지역에 또 그런 거 참 우리 또 김영용 대표님처럼 이렇게 큰 기업 하시는 우리 지역에 이런 큰 기업인들의 참여 이러면 뭐 얼마든지 정말 공익적 사업으로 충분히 기금이 마련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배상민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좀 아마추어들의 무대에서 좀 프로의 무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남여고의 이현상 박사님을 제가 모시겠는데